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카메라에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네요. 네, 저는 세컨드 브레인 방 운영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옵시디안의 이제 기초 내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처음에 세팅하고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쓰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소한의 노력만 가지고 80%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처음에 제가 세팅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른 노션 같은 거는 뭐 테마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 쓸 수 있는 기능도 잘 정돈이 돼 있어서 되게 어렵지 않게 바로 쓸 수 있는데 반해서 옵시디안은 초기 세팅을 좀 많이 해야 돼가지고 초기 세팅한 파일을 또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맞춘 거래 가지고 아마 이제 개개인이 또 쓰시기에는 손에 좀 안 맞고 이럴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걸로 이 시작점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맞게 또 커스텀 해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내용은 제가 왜 옵시디안인가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이게 초기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마크다운으로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 노트 앱을 쓸 때 이제 생산성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지만 가장 큰 게 지식을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업무를 내가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업무 계획과 회고 그리고 간단한 리스트 관리가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사용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지나갈 건데요. 상향식으로 생각 발전시키기가 사실은 이제 옵시디안이나 이런 네트워크 노트 앱을 쓰시는 롬 리서치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이런 기능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쓰고 계신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제 시간이 상당히 걸려가지고 오늘 커버를 다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맛만 보여드리고 매점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이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가 또 중간중간에 끊고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냥 오디오를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혼자서 막 얘기하고 있으면 상당히 멋쩍어요. 그래서 카메라 켜시고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호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옵시디안인가? 여러분 사실 이제 많은 요새 노트 앱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백링크 기능이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돼가지고 관련된 앱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옵시디안과 롬 리서치는 사실은 그 중에서도 이제 초기 2020년도에 이제 처음 나오고 했으니까 19년도, 20년도 이때 처음 나왔으니까 그 중에서는 조금 빠른 편이고 이제 가장 사용자가 많고요. 근데 왜 그 많은 툴 중에서도 옵시디안이냐?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컬의 마크다운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왜 장점이냐? 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로컬의 파일이기 때문에 되게 빠른 속도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룸 리서치나 다른 걸 쓰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를 가지고 노트 앱을 쓰는데 도와주는 앱들은 그 네트워크가 복잡해질수록 속도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컬의 파일 기반인 옵시디안이 다른 거 대비해서 월등하게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제 옵시디안을 좀 선호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지식 관리 관련된 플러그인들이 있다는 게 되게 큰 차이점이에요. 다른 앱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익스텐션이 있긴 하지만 옵시디안은 거의 뭐 플러그인이 500개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싶으면 거의 이제 플러그인이 있어서 그거를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게 더 큰 장점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생각한 단점은 설정이 너무 복잡하고 이게 너무 이 다양한 방면으로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치 집에 서재를 꾸미듯이 노트 앱 안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꾸미고 하는 즐거움이 막 생겨가지고 너무 노트를 위한 노트를 하는 방향으로 좀 사람을 몰고 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이제 옵시디안의 장단점으로 제가 생각한 부분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써보면서 느낀 거는 로컬에 마크다운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게 내 지식을 내가 완전히 이제 소유한다는 그런 이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사실상 마크다운 파일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앱을 쓰다가 저 앱을 또 쓸 수 있고 이렇게 이동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마크다운 그 표준 자체가 커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기능들을 쓰다 보면은 이제 옵시디안 특유의 마크다운 파일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전을 할 때 뭐 블록 링크가 뭐 깨진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다못해 하이라이트하고 하는 그런 표시조차도 이제 마크다운 표준에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옵시디안에서 한 거를 뭐 롬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은 하이라이트가 다 깨지고 하는 그런 이제 단점은 있긴 합니다. 네. 뭐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옵시디안 초기 세팅하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옵시디안 초기 세팅하는 거는 진짜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생짜로 이렇게 처음에 볼트를 열었을 때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 볼트를 이렇게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을 하시는 거는 이제 볼트를 그러면은 어떻게 나눠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업무 안에서도 뭐 이렇게 나누고 개인 지식 안에서도 좀 나누고 하는데 저는 협업을 위해서도 이제 이런 그래프를 나눠가지고 좀 써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볼트 간에 볼트를 여러 개 만들었을 때 각각의 볼트가 고립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자료를 저기서 보려고 할 때 상당히 불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볼트로 관리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볼트를 가지고 이제 하나에다가 모든 걸 다 넣으려 그래도 결국에는 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션이나 이런 다른 협업 툴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워드 파일을 쓴다거나 뭐 이렇게 구글 다크스를 쓴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하나에 볼 때 넣는다고 해도 또 다른 앱을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거의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의 지식 관리하는 약간 제텔카스텐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옵시디안으로 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아직은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볼트는 이제 하나로 하는 걸 이제 소개를 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는 뭐 설정하는 거, 헬프, 볼트를 또 만들고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마크다운에서 가져오는 거, 커맨드 팔레트하고, 요 위에 보면 퀵 스위처라고 하는 노트를 이제 부르고 다른 노트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 두 개는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맥으로 했을 때는 커맨드 O하고 커맨드 P 명령어인데 요거 두 개부터 이렇게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볼트 안에 아래에 이렇게 노션을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층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파일의 폴더 구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테스트 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 폴더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파일을 만들 수 있고 이게 파일 익스플로러라 그러면 옆에 있는 거는 이제 검색을 해서 파일 전체에 대한 검색이 됩니다. CD와는 다른 롬이나 노션 이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검색 기능은 되게 파워풀하고요. 다만 검색을 해서 리플레이스를 해주는 거는 또 좋진 않아서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실 사용을 해가지고 마크다운 파일을 안에 전체 파일에 대한 내용을 뭐 서치 앤 리플레이스를 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간단하게 마크다운 쓰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마크다운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 써보신 분들은 헤딩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샵 하나 누르면 네네네. 그 협업 툴로는 지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업 툴로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거의 첫 번째 헤딩, 세 번째 뭐 이렇게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까지, 여섯 번째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헤딩을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폴하는 게 나오잖아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옵시디안에서는 헤딩 단위로 노트를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시는 게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헤딩 안에 자세한 내용을 써두더라도 이런 내용이 많아지면 이렇게 접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게 나중에 이제 노트를 길게 쓰시게 되면은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헤딩으로 이렇게 해놓고 접어서 쓰고 하는 그런 걸 쓰시면 됩니다. 롬 리서치랑 다르게 이렇게 하나의 섹션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이제 없앨 수도 있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 블렛 포인트하고 넘버링은 똑같습니다. 여기 거의 다른 앱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마이너스에서 띄우면은 블렛 포인트가 되고 계속 이렇게 되고 또 엔터 치면 이렇게 없어지고
1 해서 점 하면은 넘버링이 시작되고 또 근데 계속 써보시면은 좀 다른 점도 발견하실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웠잖아요. 이제 그대로 있잖아요. 3으로 제가 또 시작을 하면 3으로 됩니다. 네, 이럴 때는 탭을 한번 해주고 Shift 탭을 해주면 이렇게 다시 이제 정렬이 되더라고요. 이런 넘버링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서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서브로 하는 건 요거 지우고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번거로워 보이죠? 네, 근데 이게 아웃라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아웃라이너를 선호하시면 완전히 편집하는 창 자체를 다 아웃라이너로 만들어주는 플러그인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써보니까 그러면 약간 옵시디언을 이상하게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안 쓰고 있고요.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선택해서 이꼴 하면은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포매팅이 결국에는 텍스트 파일에서 어떤 이런 기호기 때문에 포매팅 된 데 커서를 움직이면은 이 원래 텍스트 파일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해서 별표 하면은 이렇게 진한 이제 볼드체가 되죠. 이탈릭은 제 기억으로는 밑줄 하나고 죄송합니다. 밑줄 하나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네. 취소하는 거,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취소하는 거, 물결. 네, 이렇게 편집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마크다운의 아주 기본입니다. 저는 이거 이상으로 쓰지 않습니다. 네, 너무 간단하죠.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하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초기 세팅을 얘기를 할 건데요. 초기 세팅을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미리 세팅된 애들로 얘를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일단 안 지워도 되겠죠? 여기에 이제 파일을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시스템 익스플로러에서 보는 게 있거든요. 시스템 익스플로러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제가 지금 만든 게 마이볼트인데 그죠? 마이볼트인데 안에 가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텍스트 파일하고 폴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점 누르면은 숨겨져 있는 이제 설정 파일 폴더가 있거든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설정 파일 폴 2개를 볼트에다가 복붙을 합니다. 대치를 해버리죠. 참고로 점 모바일 되어 있는 건 모바일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재부팅을 하겠습니다. 세이프 모드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만든 플러그인을 쓰려고 그러면은 그 플러그인들이 내 그 노트에 다 접근할 수 있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드를 턴 오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나름 세팅한 약간 설정을 한 이제 그 볼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일단 지금 아까 제 지금 노트하고 거의 같잖아요. 주석이구나 이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네, 아무튼 초기 세팅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지금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너무 쉽죠? 좀 복잡한 걸로 하겠습니다. 볼트 구조를 어떻게 하냐? 볼트 구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사실 이제 그 네트워크 노트 앱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노트 간의 연결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이제 다른 노트도 발견도 하게 되고 내 머릿속에 그 지식이 저장된 것처럼 노트도 이렇게 저장을 해둔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옵시디안에는 롬 리서치랑은 다르게 폴더가 있어갖고 그럼 폴더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 이것부터가 되게 막막합니다. 근데 저는 폴더 구조를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거의라고 한 이유는 제가 쓰는 거는 저널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노트라는 거하고 플릿이라고 한 따로 3개의 폴더만 놔둡니다. 여기서 이제 파라라는 접근 방법도 있고 MOC 링킹 유어 띵킹 할 때는 또 다른 방법도 있고 한데요. 어떻게 하셔도 저는 상관없는데 노트가 폴더가 많아지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노트를 저장을 할 때 어떤 폴더에 저장을 해줘야 되는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폴더가 간단하면은 그냥 이렇게 넣어두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후에 세팅을 해 놓으면은 노트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3개만 있고요. 하나 각각 설명드리면 저널이라고 하는 노트는 폴더는 그 일간 노트 그리고 제가 주간 회고, 월간 회고, 연간 회고하는 회고 하루를 계획 세우고
주간을 계획 세우고 하는 그런 노트가 들어가고요. 노트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지식, 그다음에 뭐 재택했을 때는 이제 퍼머넌트 노트, 프로젝트 노트, 그런 이제 계획과 회고가 아닌 다른 용도의 노트들을 다 노트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노트를 만들어도 기본적으로는 노트에 들어가죠. 첨부 파일은 노트 안에 어태치먼트 폴더를 둬가지고 거기에 그냥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부 파일에 대한 세팅을 따로 해놓기만 하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한번 맞나 모르겠네. 얘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설정에서 설정의 파일 링크에 보시면은 벌써 이렇게 돼 있네. 네, 제가 이전 해놨네요. 어떻게 이가 빠져야 되네. 네, 아무튼 저 나름 유학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파일을 제가 예를 들어서 아는 동생인데 이렇게 노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첨부 파일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파일은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하라 미안하다.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고요. 검색은 어떻게 하시냐고 하셨는데, 검색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검색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스위처거든요. 스위처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이제 노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열 노트를.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거의 찾을 수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미리 이렇게 노트를 연결을 해둘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찾는 이 스위처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노트를 찾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여기서 찾을 수 있게 구조화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폴더는 옵시디안에서는 태그랑 비슷하게 사용이 돼요. 태그도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태그, 롬 리서치 써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태그하고 링크하고 사실 구분을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태그와 링크의 구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디터에서 어떤 구분을 하느냐에 맞춰가지고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검색을 하실 때 보면은 태그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링크를 검색하는 것 대비해서 태그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싱을 그렇게 따로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그를 쓰면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고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따가 또 좀 보게 되겠지만 이런 그래프 뷰 안에서 지금 이제 노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요거밖에 없는데, 그래프 뷰 안에서도 태그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태그하고 링크를 조금 다르게 쓰시면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할 때 보시면은 패스라고 해서 폴더 구조도 사실은 태그처럼 검색의 어떤 필터로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태그랑 폴더가 이런 검색하고 그래프 뷰에서 보는 데 있어 갖고 에디터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조금 더 편리하게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단위가 되기 때문에 노트의 종류를 구분하는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더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첨부 파일은요.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이름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그 첨부 파일이 들어가는 그 블록이나 이런 거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의미가 있으면 걔를 이미 링크를 걸어놓거나 했기 때문에 첨부 파일만 덜렁 이렇게 던져 두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 용량이 많지 않아서 PDF를 넣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만약 그게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좀 이제 관리를 하시긴 하셔야겠네요. 그럼 이제 플러그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플러그인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기본적으로 코어 플러그인을 옵시디안 앱에서 제공을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플러그인은 옵시디안의 기능 대부분이 코어 플러그인만으로는 되게 부족해요. 대신에 이제 개발자분들이 열심히 커뮤니티 플러그인을 만드셔가지고 그걸 가져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코어는 템플릿,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커맨드 팔레트를 되게 많이 쓰게 됩니다. 커맨드 P 하면 팔레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명령어를 찾아서 할 수 있거든요. 템플릿 넣기 하면은 여기서는 안 나오네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 갖고 템플릿 넣기 하면은 제가 템플릿으로 만들어 온 파일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미리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뭐 오늘 날짜랑 시간, 이거는 지금 템플릿
양식이라서 제대로 안 나오네요. 일간 노트 뭐 이런 거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나오기 때문에 템플릿은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노트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네트워크 노트 앱이 되게 이렇게 그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일리 노트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플러그인에 데일리 노트도 쓰고요. 템플릿 쓰고 뭐 노트 컴포저 이렇게 씁니다. 백링크도 여기 보시면은 백링크 하는 보이는 걸 이렇게 해놓고 설정에 들어가서 다큐멘트 그러니까 문서 아래 보면은 백링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저 세팅까지 해서 쓰고요. 노트 컴포저도 같이 쓰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제가 뭐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대략 어떤 용도로 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실제 이제 세팅을 해가면서 써보시면 됩니다. 노트 컴포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옵시디안의 경우에는 롬 리서치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롬 리서치는 하나의 블락이 마치 하나의 노트처럼 이렇게 취급해서 블록 단위로 뭔가 쓰는 거를 되게 추천을 합니다. 옵시디안은 헤딩 단위로 쓰는 걸 추천을 하고 파일 단위로 나눠서 쓰는 거를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한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썼을 때 편집기로 노트를 다시 찾아가거나 다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되게 편리해집니다. 노트 컴포저는 이렇게 파일 단위로 뭔가 할 때 그러면 지금 있는 노트를 나누고 지금 있는 노트의 일부분을 다른 노트로 만들고 지금 있는 노트를 다른 노트랑 결합하는 그런 용도로 씁니다. 그런 용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트 노트 2랑 테스트 노트랑 결합을 하고 싶으면 팔레트를 열어서 그래서 머지라고 하는 기능을 저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머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이 백링크로 붙어있던 애들까지 다 같이 머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복붙하고 이전 파일을 지우는 거하고는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노트랑 같이 이렇게 합치면은 아까는 내용이 없었지만 요 밑에 이렇게 붙게 되고 링크가 있는 경우에는 걔네들까지 다 붙게 됩니다. 그래서 노트 컴포저는 머지하는 기능 때문에 꼭 쓰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플러그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일리 노트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이 데일리 노트라는 개념을 잘 쓰려고 하면은 캘린더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특정 날짜를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패널을 이렇게 익스팬드해서 원래는 이렇게 제일 처음에 있는 거는 백링크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캘린더가 보이고요. 이 캘린더에서 특정 날짜를 선택해서 그 날짜의 데일리 노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머지가 필요한 때는 내가 이 어떤 A라는 노트를 썼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B라는 그 A라고 하는 새로운 노트를 좀 써가지고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럼 두 개의 노트가 이제 같은 주제 아래 있고 내가 하나의 노트를 쓸 거였는데 실수해서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전에 썼던 걸 복사해서 지금 쓰고 있는 노트에 붙여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두 개 노트가 각각 가지고 있던 백링크가 복사해 온 다음에 없애버리는 그 노트의 백링크는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노트가 하나로 결합시켜주면서 백링크도 그러니까 링크가 다른 노트에서 링크가 걸려있던 것도 다 같이 이렇게 합쳐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가 이제 머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단위로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위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앞에 폴드를 할 수 있고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나요? 잠깐만요. 지금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노트가 두 개 있다고 봅시다. 두 개가 있으면 이 노트에서 저 노트에 링크를 걸고 싶은데 우리가 문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노트에 대한 링크가 아니고 이 노트 안에 특정 부분에 대한 링크를 걸 필요가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링크가 돼서 저쪽에 어느 부분을 봐라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이제 묘사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링크를 걸 때는 이렇게 꺽쇠갈로 두 개로 위키 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링크가 걸렸죠? 그럼 여기에 링크드 멘션 해가지고 테스트 노트에서 테스트 노트 2를 멘션을 했다라고 백링크가 나옵니다. 근데 저런 내용만 링크를 걸고 싶다. 그러면은 테스트 노트 2로 할 거잖아요. 지금 이거 선택을 한 다음에 탭을 누르고 탭을 누르면 헤딩을 바로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저런 내용. 그러면은 얘를 클릭을 하면은 사실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이런 것처럼
옵시디안의 그 링크를 거는 것 자체가 이 헤딩 단위로 좀 이렇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주 작은 노트, 그러니까 아토믹하게 노트를 쓰거나 뭐 연구 노트처럼 짧게 쓰는 노트는 노트를 링크 거는 것만으로도 괜찮은데 조금 길게 우리가 프로젝트 노트 같은 거 쓰게 되면 좀 길게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게 쓰게 되는 것들을 헤딩으로 구분해 놓고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놀라운 반응이 나와서 지금 제가 좀 놀랍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개별 문장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실 이 문장에 대한 링크를 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이 테스트 노트 이제 툴을 선택을 해서 뭐 어떻게 탭을 하고 이거 뭐라 그러죠? 캐럿 위로 화살표 하면은 이 문장에 대한 링크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블록에 대한 링크도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예, 걸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걸게 되면은 이게 여기다 이렇게 뭔가 이 그 구분자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마크다운 텍스트 파일에 이런 숫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걸 수 있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앞에 느낌표를 해주면 해당 링크 건 애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줘요.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블록 레퍼런스 뭐 다이내믹 블록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하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헤딩이 링크가 걸렸기 때문에 헤딩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헤딩에 대한 거고 요 밑에 거는 이제 하나의 문장에 대한 거니까 이 문장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CSS 가지고 약간 모양을 바꾼 거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대단히 이걸 많이 쓰게 되진 않고요. 그 계획하고 회고를 세울 때 우리가 뭐 연간 계획을 세워놓고 주간 계획을 세울 때 연간 계획에 대한 목표를 주간 계획을 세울 때 보면 좋잖아요. 뭐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이런 다이내믹하게 연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설명을 잘 못 들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노트를 찾아요. 꼭 들어서 노트를 찾은 다음에 네, 이 노트 이제 했죠? 그럼 탭을 눌러요. 우리가 뭔가 완성시킬 때 탭을 누르잖아요. 나 이 노트 탭 했어요. 그 다음에 캐럿 누르면은 보이는 문장 이제 링크로 걸 수 있는 애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도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얘를 개별 이렇게 하면은 개별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위로 하는 꺽쇠 말고 샵 하면은 이제 그 헤딩만 나오죠. 탭 탭샵 탭 캐럿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커뮤니티 플러그인 이제 캘린더 플러그인 말씀드렸고 미니멀 팀 세팅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미니멀 테마거든요. 근데 이런 테마에서 마음에 안 드는 뭐 지금 보시면 뭐 색깔이 막 그렇게 막 이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도 이제 이거를 또 바꾸자니 그냥 귀찮아서 쓰고 있긴 한데 어 이런 세팅은 다 미니멀 테마 세팅, 스타일링 세팅 통해 가지고 거의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니멀 테마에서 원래 이렇게 헤딩이 크지 않아요. 근데 저는 노션처럼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오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세팅을 다 해준 거고 뭐 이렇게 링크 밑에 줄도 쭉 꺼져서 나오는데 그게 한글 같은 경우에는 글자 위에다 나와서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전 줄도 다 없애버렸어요. 대충 봐도 링크인지 알 것 같아요. 알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슬라이딩 페인인데 여러분이 그 처음에 이제 옵시디안을 쓰시면은 이 노트를 여러 개 열 수 있는 기능이 되게 좋은 기능처럼 보이지만 아주 저주스러운 게 노트 간의 이동이 되게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슬라이딩 페인을 쓰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에 스크롤 하는 것만으로 노트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제가 단축키도 열고 그다음에 뭘 열까요? 요걸 하나 더 열고 막 이렇게 해놔도 그러면 슬라이드 좌우 스크롤 아마 마우스 가지신 분은 Shift 누르고 이렇게 스크롤하면 이렇게 바뀌실 거예요.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게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롬 리서치에 사이드바에 노트를 해놓고 스크롤로 이렇게 막 보는 거 스크리브너도 비슷한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맞먹을 정도로 되게 편해요. 하나의 단점은 이게 스티킹이 많이 됐을 때 여기 보시면은 옆에 스티킹 된 애가 옆에 이렇게 쌓인 거거든요. 근데 제목이 안 보여요. 세로로 제목을 보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파일 이름을 바꿀 때 정말 좀 약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세로로 돼 있는 글을 이렇게 친다는 게.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씁니다.
그리고 데이터 뷰, 템플레이터 뭐 이런 기능들을 쓰는데 템플레이터는 별다른 기능은 아니고요. 제가 템플릿으로 뭔가를 이렇게 넣는데 예를 들어서 단축키로 뭔가 내용을 딱 넣고 싶은 거예요. 맨날 쓰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맨날 쓰는 건 뭐냐면 탑을 4번 하는 거거든요. 저의 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징이 뭐냐면 이제 2단계 헤딩으로 시작하고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는 4단계 헤딩으로 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이렇게 구분돼서 되게 명확하게 헤딩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접어서 볼 수도 있고 해서 되게 좋죠. 그리고 좀 상위 레벨이 필요하면 3단계를 쓸 수도 있고 1단계를 쓸 수도 있고. 근데 샵을 매번 이렇게 치고 있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커맨드 4를 누르면 여기서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커맨드 4를 누르면 이렇게 샵이 4개 나와요. 샵. 커맨드 2 누르면 샵 하나 하면 샵 하나. 되게 좀 바보 같은 건데 이거 스타일 세팅에 다 있습니다. 스타일 세팅에 들어가면 컬러풀 헤딩 뭐 이렇게 있어요. 되게 이렇게 요란해 보이고 해도 이게 그 문서를 딱 구분해서 볼 때는 사실상 되게 효과적이긴 합니다. 이 바보 같은 단축키 같지만 이거 정말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쓰려 그러면은 템플레이터라고 하는 템플레이터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하키를 눌렀을 때 그 하키에 해당하는 노트를 열어갖고 이렇게 그 노트의 내용을 삽입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씁니다. 그리고 CSS도 몇 개 이렇게 깔려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CSS를 쓰실 줄 아시면 이 편집기에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아니구나. 어떻게 하지? 커맨드 옵션 I. 아니면 이렇게 엘리멘트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을 HTML로 이렇게 봐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뭐 이렇게 CSS를 가져와서 이제 스타일을 바꿔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하면은 시간 정말 잘 갑니다. 여러분 뭐 한 달 그냥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필요한 거 몇 개만 좀 해놨고 그게 이제 볼트 파일 안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블록 레퍼런스 하는데 좀 필요한 거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딴 거는 정말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핫키. 제가 이제 핫키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핫키가 원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도 있고 제가 다시 리셋한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핫키를 쓰실 때 핫키를 어떻게 새로 쓰는 앱인데 핫키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필요한 핫키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가지고 문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이거 항상 띄워놓고 보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큰 화면에서는. 근데 요즘은 좀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외운 모양이에요. 근데 핫키를 좀 이렇게 잘 쓰시면 편하고요. 여러 가지 핫키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파일을 보내드릴 때 같이 텍스트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일간 노트를 새로 연다거나 새 노트를 열고 그 다음에 창에 이동하고 창은 지금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커맨드 옵션이 있는 커맨드 옵션을 눌러갖고 이렇게 화살표 키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왼쪽 패널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오른쪽을 열었다 닫았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냥 쓰시면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파일 열어두시고 보면서 쓰세요. 그러면은 이제 한 3, 4일 지나면은 되게 손에 익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아마 개발자 분들은 되게 와닿으실 거예요. 조금 이제 다른 노트 앱하고 다른 거는 하나 말씀드릴 거는 명령어를 가지고 이제 하키에 해당하는 거 다 찾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노트를 어디에다 보낼 거냐 하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부분 옮기실 일은 없으실 텐데, 가끔 가다가 이제 폴더가 좀 안 맞는, 성격이 안 맞는데 내가 모르고 만들었다 하면, 옮겨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일간 노트가 폴더에 만들어지고, 나머지 노트는 만들면은 바로 노트라고 하는 폴더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치를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초기 세팅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더 이렇게 궁금하시거나 한 게 있을까요? 이 주석 이거부터 제가 지워야 되는데 지웠다. 스타일 세팅에 가면은 제가 아까 두 가지 플러그인을 말씀드렸어요. 스타일 세팅하고
미니멀 세팅. 여기 가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컬러풀 헤딩 이것도 이제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던 거고 스타일 세팅 가면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헤딩의 사이즈나 컬러까지 다 조정할 수가 있는데 제가 다 한 거거든요. 그나마 좀 보기 좋도록. 근데 이걸 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끊임없는 그 엄청난 그 여기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간 쓰시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린 노트를 하러 온 겁니다.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보시면서 계속 또, 모든 노트의 기본 템플릿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나요? 네네, 스타일 세팅 플러그인이고요. 모든 노트라고 하시면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노트의 템플릿을 사용 것도 가능합니다. 블로그에 업로드할 때는 저는 여기서 써서 블로그 그냥 복붙합니다. 실망하셨죠? 뭔가 자동화되는 게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노션에다 올려놨다가 노션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그거를 워드프레스의 그 구텐베르크 에디터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 깨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쓰는 게 거의 헤딩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예 그냥 지금 간략한 그냥 그 블로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컬에 있는 파일을 그냥 바로 블로그로 깜짝이야. 네. 모바일 앱도 사용을 합니다. 제가 맞아. 모바일 앱을 준비를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완전 까먹고 있었네요. 네네네. 소고가. 지금 보이시죠? 거의 그 데스크탑하고 똑같습니다. 소리 안 나게 어떻게 하죠? 네네. 데스크탑처럼 이렇게 쓰고요. 슬라이딩 페인 없이 뭐. 그래서 요 세팅도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왼쪽에 이렇게 페인 보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페인 보이고. 근데 여러 개 노트를 오픈해서 보기는 어렵고요. 싱크에 대해서는 저도 더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저도 그것만 쓰기 때문에, 그 아이클라우드만 쓰기 때문에. 네네. 그 오피셜리 아이클라우드하고 그다음에 그 옵시디안 싱크만 그 개발사에서 지원하긴 합니다. 모바일 앱에서 썼을 때 플러그인의 호환성이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문제는 한글 입력이 다 씹혀요. 그게 그 기본 키보드를 쓰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저는 단모음 키보드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다 씹혀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기본 키보드로 바꿔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작성했던 노트를 잠깐 보거나 일간 노트에 잠깐 이제 기록을 하거나 뭐 그 정도로만 쓰고 아주 빡세게 쓰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 계획과 회고, 간단한 리스트 관리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할게요. 그 볼트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폴더를 3개 쓰는 건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옆에 보면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저널 노트 템플릿 해가지고 3개 폴더가 있고 노트 아래에 뭐 어태치먼트 폴더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파일입니다. 이 노트인데 저한테는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삶에서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노트가 하나 있고요. 왜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선순위 잘 맞나 이런 걸 되게 회고할 일이 많아갖고 이 노트들은 다른 세부적인 노트들을 링크를 이렇게 해주고 맥락을 제공해주는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션 같은 거 쓰면은 왼쪽 편에 하이어키를 만들잖아요. 계층 구조를. 그런 폴더를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저는 노트를 만들어서 그 노트가 다른 노트를 링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가장 탑 레벨의 6개의 노트가 이후에 모든 다른 노트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거의 다 제 인생이에요. 건강하게 살고 사람들하고 관계, 뭐 유머, 오디언스, 그러니까 저 뭐 커뮤니티 활동하고 하는 거, 그리고 사업하는 거, 이게 최소한의 재무 관리. 저는 이제 그냥 주제어만 써놓으면 사실 그거를 갖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어쩔 땐 그거를, 나 뭐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까먹을 수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옆에 써놨어요. 안 까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노트 이름이 좀 길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노트가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제 여기에 각각의 이 줄기 노트라고 하는 좀 이제 중간 단계 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애들 다 연결을 해놓고 뭐 수익을 내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날짜별로 좀 고민했던 거 이런 거 막 써놨습니다. 롬에서 쓰던 거라 다 아웃라인 형태로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뭐 사업 가보시면은 사업에는 제가 제일 노트를 많이 하죠. 사실 사업 관련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회사 이름 짓는 것부터 해서 고객 인터뷰하기, 그 다음에 지금 노트에 관련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들 다 있죠. 뭐 이런 것들 각각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거고요. 그럼 이런 거를 막 내가 일부러 이걸 작성을 하냐? 안 그래요. 그냥 제가 필요할 때 작성합니다. 팀빌딩. 나 팀빌딩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럴 때 팀빌딩 노트 만들고 여기다 링크 걸어 두는 거예요. 돈 다 떨어져 가는데 어떡하지? 투자 유치해야겠네? 그럼 투자 유치 노트 막 쓰는 거예요. 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트를 쓰는데 그렇게 쓰게 되면 여기다 그냥 링크를 걸어두고 이렇게 놔두는 거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사업 검증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그 주제에 대한 것도 다 이렇게 있거든요. 얘네들도 다 가보면 세부의 노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렇게 뭉탱이로 놔두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저는 이게 한두 개 다 끝날 줄 알았거든요. 빌어먹 진짜 너무 너무 많은 걸 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제 사업의 어떤 흐름을 다 볼 수는 있죠. 제가 왜 헤딩으로 해놓고 접으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보고 있는 건 다 노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노트고 왼쪽에 여기 있는 것만 폴더는 요거밖에 없고요. 요거 다 노트예요. 노트. 아웃박스, 인박스도 제가 좀 이렇게 이상한 걸 해놔서 그렇지. 이모지를 넣어놔서 그런데 다 이거 노트예요. 그 최상위 노트는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최상위 노트가 어떤 노트로 들어가는 엔트런스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태그를 쓰는 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트 노트의 종류를 태그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왜냐면은 그래프 뷰나 이런 거 볼 때 내가 특정 노트 타입은 안 봐야겠다. 이럴 때 쉽게 이렇게 필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태그는 노트 종류만 하고요. 그래서 제 태그를 보시면 요거밖에 없어요. 새싹은 뭔지 아시죠? 연구 노트입니다. 레퍼런스는 제가 뭐 읽은 거에 대한 노트고 줄기 노트는 새싹 노트가 묶여 있는 애들이거나 아니면 이런 세부적인 내용의 애들이에요. 그다음에 사람, 이 CRM에 대해서 이따가 좀 말씀드릴 텐데 사람 제가 관련된 기록해 놓은 사람 100명 정도 있는 거고요. 글쓰기는 이제 블로그로 이렇게 놔두려고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계획 회고는 계획 회고가 36개밖에 없지? 네, 계획 회고는 일간 노트하고 주간 회고, 월간 계획 뭐 이런 거에 대한 노트입니다. 제가 옛날에 가져온 예전에 롬에서 가져온 노트 이런 데는 이제 안 붙어 있네요. 이때는 막 잘 안 썼네. 네. 그래서 이렇게만 합니다. 태그를 여러 개 하지 않아요. 저는 태그를 쓰는 거는 태그를 분류하기 위해서 쓰는 거는 모든 노트 작업에서 뭔가 분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카이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시 꺼내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트든 그 노트는 이 워크 프로세스를 흘러서 어떤 결과물까지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뭘 하냐면 아웃박스, 인박스를 관리를 하고요. 분류를 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태그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리스트. 여러분들 백링크가 막 되게 큰 혁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백링크를 제가 롬 리서치 쓰다가 여기 와서 써보니까 오피디아는 백링크가 진짜 문제가 많아요. 백링크는 거의 이거를 이거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해놨지? 막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아서 사람들은 대부분 데이터 뷰를 쓰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뷰는 뭐냐면
특정 조건에 맞는 노트들을 다 모아가지고 깔끔한 이제 차트 형태로 표 형태로 보여주는 기능이거든요. 저도 이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웃박스에 보면은, 지금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글쓰기에 보면, 짠, 제가 데이터 뷰로 테이블을 만들어라. 테이블을 만드는데, 어, 파일 이름 옆에다가 그 파일에 대한 인 링크의 개수를 인으로, 아웃 링크의 개수를 아웃으로,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글쓰기라고 태기 붙어 있는 애들만 파내가지고 보여주되, 완료라고 돼 있는 애는 보여주지 말고, 링크의 개수의 순서로 정렬해서 보여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뷰를 하면은 약간 이제 백링크 비슷하죠. 특정 조건에 맞는. 그러니까 백링크는 이 노트에 링크를 건 애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을 조금 일반화시킨 게 이제 데이터 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뷰는 사실 거의 이제 쿼리 하는 거를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이 쓰는 거 그냥 가져다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배워서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하면은 글쓰기라고 해놓은 것 중에서 링크가 이렇게 걸려있는 숫자에 따라 정렬이 돼서 이렇게 파일이 쭉 보이는 거죠. 이러면 되게 나이스하고 보기 좋잖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 뷰가 되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가 백링크가 기본적인 기능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실 데이터 뷰를 많이 쓰는 것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걸 하는 순간 내 노트, 지금 이제 저는 태그로 구분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이는 이게 프론트 매러라고 합니다. 프론트 매러가 뭐냐면, 이 노트에 대한 속성을 정의를 해주는 건데요. 여기에 다양한 속성을 정의를 해서 그거에 맞게 데이터 뷰를 막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신경 써서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노트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필드가 새로 추가가 되면 그거에 해당되는 다른 노트를 다 찾아가지고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엔 데이터 뷰로 몇 개 되게 팬시한 테이블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크게 얻는 게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책에 대한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책 이름은 뭐고, 어떤 누구고, 막 이런 거를 노트로 만들어 놨다고 칩시다. 제가 책에서 구절에 한 구절 인상 깊게 읽은 게 있어가지고, 걔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놓는 그냥 간단한 노트 대비해서 그런 책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 저장을 해 놓고, 그거를 데이터 뷰로 막 서재처럼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사실 개인의 만족감 이상으로 그게 나의 지식을 잘 저장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이제 물론 제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류를 해놓는 거는 아카이브를 해서 넣어놔 버리거든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도서관 사서가 아니잖아요. 아카이브를 해서 넣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어떤 지식을 내 머릿속에 모든 걸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오프로드해서 노트에 넣어놓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써먹어야죠. 써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가져가야 되는, 그게 사실 이 노트의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냥 나만의 도서관에 막 다양한 분류법으로 이렇게 막 저장을 해두고 하는 거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저랑 의견이 다른 분도 있고, 사실 그런 분류를 통해서 얻는 또 그 인사이트나 뭐 난리지 같은 것도 생기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제 말이 뭐 100% 맞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가장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뷰, 이제 제가 백링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백링크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떤 노트를 할 때 백링크를 달 수 있다는 거는 가장 백링크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내가 이 노트를 떠나지 않고 다른 노트에 들어갈 내용을 쓰는 게 되거든요.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 네, 내일의 노트를 만들었어요. 이 일간 노트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와, 갑자기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사업 아이디어를 해서 링크를 걸고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내가 한 거를 또 이렇게 써 놓으면 되잖아요. 원래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근데 백링크가 주는 기능은 뭐냐면 내가 이걸 열어서 들어가지 않고도 세미나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사업 아이디어나 노트로 갔을 때 이 밑에 백링크로 붙어 있는 걸 보고 이게 마치 문서의 일부분인 것처럼 아, 내가 맞아. 그때 그렇게 생각해서 노트를 해놨구나. 근데 여러분 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해서 그거를 다 정성스럽게 노트에 정리를 해놓고 할 시간은 없잖아요. 대신에 내가 나중에 정말 사업 아이디어 내가 정말 필요한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안전하게 사업 아이디어라고 하는 노트의 백링크로 내가 떠올렸던 모든 사업 아이디어는 붙어 있으니까 마치 그 노트에 들어가서 사업 아이디어라고 하는 노트에 들어가서 이제 노트를 남기는 거랑 유사하게 되는 거죠. 백링크의 기능은 거기에 있거든요. 자유롭게 내가 어디서나 노트를 하지만 다른 노트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근데 롬이나 로그시크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백링크가 사실 붙을 때도 그냥 붙어서는 안 되고 어떤 순서에 따라서 붙어야 되고 얘가 어떤 맥락에서 붙었는지 이렇게 자세한 맥락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기능이 필요한데 너무 여기 보시면은 심지어 마크다운 그대로예요. 심지어 포매팅도 변환을 안 시켜줘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펼쳤을 때도 어떤 맥락을 같이 보기가 되게 힘들어서 이전 롬 리서치나 로그시크를 보면 이렇게 백링크를 수르륵 볼 때 어떤 맥락에서 내가 이걸 썼구나 하는 게 참 눈에 잘 들어오고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고 필터링해서 볼 수 있고 막 한데 물론 여기서도 필터링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서치 이 필터를 넣어서요. 하지만 뭐 이것도 제가 필터를 해놓는다고 해도 다른 노트 갔다가 다시 이제 얘를 닫고 다시 열면은 또 필터링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되게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데이터 뷰를 되게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앱이 그런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백링크는 리스트를 만들 때만 거의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상향식으로 노트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트 간에 연결을 쓰지만 제가 모으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례와 스토리, 뭐 유머 이런 거 되게 모으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재미없는 사람이라 유머에 되게 집착하거든요. 근데 아직 그만큼 집착을 못 해갖고 많이 재미없어지지 않았나 봐요. 이게 유머를 이렇게 봐보면 제가 재밌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렇게 모아뒀어요. 그러면 최소한 모은 애들은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리스트. 왜 여러분들도 사업 아이디어 같은 거 이렇게 내가 나중에 나는 유튜버 해야지 하면은 콘텐츠 어떤 걸로 찍을지 뭐 그런 아이디어를 애플 노트나 뭐 이런 데 이렇게 적어 두실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백링크를 사용하면 아무 데서나 그걸 쓸 수 있으니까 제가 회고를 하다가 떠오른 게 있으면 회고하는 노트에다가도 써놓고 데일리 노트를 쓰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데일리 노트에도 써놓고 다른 노트를 쓰다가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다른 노트에다 써놓고 요 링크만 걸어두면 백링크로 제가 찾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뭐그 정도 말씀드린 것 중에 좀 궁금한 점이나 명쾌하지 않은 점 좀 있을까요?
다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백링크 걸린 데일리 노트 한번 데일리 노트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프라이빗한 질문이, 저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 뷰는, 네네.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면, 일단 그래프 뷰가, 이게 노트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많아져가지고, 사실 전체 그래프 뷰는 좀 효용이 많이 없어졌고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 노트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그 로컬 그래프 뷰는 커맨드 G로 제가 바로 띄울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볼만한데, 사실 바로 연결돼 있는 애들은 여기 노트 봐도 이렇게 다 알 수 있고, 조금 다른 노트로 가볼게요. 세컨브레인 사업계. 얘도 이제 노트가 뭐가 많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바로 연결된 애들은 여기서 바로 볼 수 있고, 백링크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큰 효용은 잘 못 느끼고요. 사실은 그래프 뷰가 이제 정말 필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뎁스가 되게 길어져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노트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런 거에서 진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없애야 되죠. 패스에 이렇게 전어를 빼버려야 새싹 노트만 보이니까, 새싹하고 줄기 노트만 보이니까 나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어, 그러니까 여러 개의 링크의 뎁스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사실 신박한 발견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제가 몰랐던 그, 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노트에 있던 내용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할 텐데, 약간 멀티 뎁스로 들어가가지고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프 뷰로도.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좀 노트를 많이 띄워두고 그 노트를 들어가서 이렇게 노트를 계속 탐색해 가는 방법으로 할 거고요. 하고 있고요. 그거는 다음에 이제 상향식 노트 방법을 할 때 좀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 여기 핀 돼 있는 여기의 정렬은 그냥 이름 순으로 옵시디 정리를 한 거고요. 여기 아웃박스, 인박스, 그리고 핀 돼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리스트 형태로 백링크를 보기 위해서 만든 노트고, 여기가 이제 정원 정원 이모지인데, 정원 이모지로 되어 있는 00부터 06까지는 제 전체 이제 업무나 뭐 제 삶에 관해서 모든 걸 포함하는 최상위의 노트입니다. 사업 아이디어하고 유머는, 반복되는, 이건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사업 이 노트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노트의 시작점이고, 사업 아이디어는 말 그대로 사업 아이디어의 리스트예요. 리스트인데 이 내용 있는 건 제가 옛날 룸 리서치 쓸 때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 내용이 있긴 한데, 결국에는 보는 건 이 밑에 붙어 있는 이 사업 아이디어예요. 제텔카스텐 방식으로 메모하는 거는 오늘은 잠깐 상향식 생각 발전하기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거 하나 자체가 아주 긴 내용이게 될 것 같습니다. 롬 리서치 대비해서 옵시디안의 가장 큰 장점, 뭐니 해도 빠르다는 거죠. 빠르고, 그리고 제가 좀 써보고 싶었던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플러그인으로 많이 돼 있어서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저는, 네, 그래서 좀 실험적인 기능 같은 걸 여기서 써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속도하고 그 두 개가 장점이고, 그냥 제가 이쪽을 사업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롬 리서치를 계속 썼을 것 같아요. 음, 롬 리서치도 근데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는 이제 업무, 데일리 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일리 노트를 말씀을 드려야지, 데일리 노트는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이게 저의 5월 2일 데일리 노트인데요. 보시면은, 어, 요거부터, 이게 지금 5월 3일 거가 아까 템플릿만 넣어지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데일리 노트는 하루에 투두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회고를 하고, 노트를 하는, 노트고요. 여기가 어떤 내 생각을 잠깐 정리하는 샌드박스나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이핑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나침판은 제가 이, 그, 주간 목표나 뭐 월간 목표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부끄럽네요, 혼술. 이거 투두는 말 그대로 이제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일이 약간 한 4개 이렇게, 지금 5개네요. 5개로 분류되기 때문에 요 주제 안에서 이렇게 시간을 대략 요만큼 써가지고 하자라고 해놓은 거고, 투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과물을 화살표로 해서 제가 입력을 해놓지 않으면 일을, 일을 했는데 결과를 뚜렷하게 안 가져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결과물을 좀 써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특별히 더 하는 일이 있어서 주말을 경우에는 하는 게 있지만 저는 지금 이제 5월 3일은 주말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하루가 다 끝나고 나면은 각 분야에 있어갖고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 줄 정도 씁니다. 이 시간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막 엄격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매일 좀 지키고 싶은 거,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있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요. 사실상 요 내용이죠, 요 내용. 그걸 갖고 좀 했는 거. 예를 들어서 다른 건 좀 부끄럽지만 이거는 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느낀 부분인데요. 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얘기했을 때가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수긍할 수 있게 되면 제가 현명해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이 되게 공감이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 너무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것 같아갖고. 근데 저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저 사람의 입장을 감정적으로 공감한다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한다 그러면 제 시야가 넓어지고 제가 더 이제 현명해지는 그런 얘기를 들어갔고 뭐 그런 걸 잘 살려야겠다 이런 걸 써놨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지난 일 중에서 뭐 그런 게 있으면 여기에 써놓고요. 네, 또 유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뭐 글 쓰는 거 하고 사업 검증하는 거 하고 노트하는 거 하고 뭐 이렇게 적습니다. 네네. 어, 네네. 그, 네. 갑자기 질문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하여튼 일간 노트는 요렇고요. 일간 노트를 가지고 지금 일단 어, 아웃박스, 인박스 적을 때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하셨는데 아웃박스는 제가 노트에서 끄집어낼 게 뭔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하고 글이 제일 큰 부분이고 저한테는 그래서 글쓰기를 하는 거. 그리고 인박스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텐데 예를 들어 갖고 여기는 오늘은 별로 없구나. 옛날 걸 봐보면 여기 봐보면은 이렇게 이게 인박스 글을 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보니까 너무 부끄럽네.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그 머신러닝 쪽으로 되게 잘하는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사내 검색 엔진이 성능이 컴플루언스나 이런 거 되게 성능 떨어지잖아요. 왜 그런지 노션이나 검색이 되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에 전문 용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이 전문 용어를 알 만한 훈련 데이터 양은 또 안 되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들어가도 검색이 그지 같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한테는 되게 좀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 좀 배운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리스트 만든다고 할 때 이렇게 백링크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인박스에다 이렇게 넣어놔요. 이게 제가 넣어놓는 겁니다. 그냥 모양 봐도 넣어놓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인박스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백링크로 제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중에 버릴 건 버리고 새싹 노트 만들고 연구 노트로 만들 거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많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쪽이 제가.
그래서 인박스는 그렇게 되고, 아웃박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때 기존에 있는 노트를 가지고 어떻게 결과를 낼지 그 노트를 싹을 이렇게 쏟아 부어가지고 글을 쓰는 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쪽도 좀 정리가 저는 아직 필요합니다. 근데 글쓰기라는 태그를 붙여가지고 일단 내가 어떤 주제로 글을 쓰려고 생각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발전시키기 이거는 네, 지금 필요 없어졌습니다. 네, 아웃박스, 인박스는 네, 그런 식이고 결과물이 여러 날에 걸쳐 만들어질 때는 저는 결과물을 말씀드리지만 노트 여기다가 쓰는 거는 되게 임시 방편으로 쓰는 거고요. 뭔가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세컨 기회 그러면 세컨 브레인 사업 기회잖아요. 아 그리고 저는 여기서도 단위를 거의 이렇게 항상 헤딩 단위로 나눠서 합니다. 아이디어 오늘 만약에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럼 사업 아이디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게 너무 미비한 게 아니라고 하면 이 내용을 막 제가 한참 쓰게 되거든요. 쓰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거의 이 결론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서 어디에 복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롬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백링크 기능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쓰고 말았었는데 옵시디안은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서로 들어가서 이제 정리된 내용은 써주고요. 여기는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프로토타이핑 하던 거였잖아요. 아이디어 프로토타이핑 하면서 이렇게 쓴 글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안 쓰고 그래서 결론은 뭐뭐다 뭐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넣는 거죠. 그 정도로 안 될 사소한 거라 그러면은 그냥 요 정도로 해놓고 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며칠에 걸려서 그러니까 뭐 세컨 브레인 사업 기회는 제가 쓴 지 되게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1월에 했구나. 뭐한 3개월 동안 쓴 걸 매번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만들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간은 이렇게 되고, 일간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일간을 회고를 이렇게 막 하면 주간 계획 및 회고라는 노트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노트 지금 이제 각 주기에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요쪽에 제가 썼던 거는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날짜에 각각의 그 주간에 있었던 회고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차마 여기는 열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저에 너무 많은 게 지금. 근데 아무튼 회고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주의 목표도 정하고요. 그 목표를 정할 때 이번 달 목표와 이 쿼터 목표, 2020년도 목표를 간단하게 봐요. 이거는 지금 점선으로 돼 있는 거는 다 딴 데서 지금 블록 레퍼런스로 가져왔다는 얘기거든요. 얘를 이제 가서 보면 월간, 연간 계획 및 회고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4월, 어, 이제 5월 회고를 했어요. 4월 회고를 끝내고 5월의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 목표를 이렇게 세운 거를 여기다 써놓고 이 쿼터의 목표랑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뭐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안 대단합니다. 이거 뭐 그냥 일단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럼 뭐 하다가 예, 사생활은 많이 사생활 다 여러분 공유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뭐 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 목표를 막 엄청 고민을 해서 하느냐? 중요한 게 뭘까? 그냥 좀 생각해보고 그때 써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 농구하고 크로스핏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뭐 개뿔, 루틴이나 만들자. 하루에 뭐, 아령 한 번 드는 루틴이나 만들자. 뭐,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럼 또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그럴 시간을, 이거 하는데 뭐 얼마 걸리지도 않거든요. 그럴 시간을 가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월간, 연간 계획 및 회고에서 제가 목표 세운 거를 블록 레퍼런스로 주간에 가져온 거를 주간에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주간 목표를 여기 세우고, 주간 목표 세운 거를 다시 이제 일간 노트에 이렇게 나침판으로 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리마인드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되게 안 그러면 자꾸 이제 까먹고 저도 이제 되게 게으른 편이고 되게 즐거운 거 제가 재밌는 거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갖고 안 그러면 자꾸 딴짓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방 보여드린 게 저한테는 이제 get things done이죠. GTD 하는 방식인 거고 했고 리스트도 보여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CRM 얘기를 하고 어, CRM 얘기를 할게요. CRM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간 노트를 보면서 하루에 뭘 할지 생각하고 노트 내용을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이핑 하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쓰는 거예요. 제가 생각내는 거. 뭐 슬프다. 뭐 때문에 슬프다. 뭐 이런 거 쓰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이제 또 하나 하는 게 사실 이제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제가 뭐 오늘 뭘 하고 했는지 뭐 이런 그 사람들하고 되게 소중한 인터랙션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너무 궁금한 거 많은 사람 만나게 됨.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제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정말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근데 이게 뭐 그냥 단방에 알아지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이거 계속 뭐 사람을 겪어봐야 되고 우연찮게 어려운 일에도 같이 처해보고 막 그러다가 이 사람 참 괜찮네 이런 느낌 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랑 친해져서 결국에는 이게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마치 마케팅 퍼널처럼 뭐 이렇게 지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 수에 비해서 제가 사람 만나는 거를 엄청 즐기는 그런 이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되게 좀 그 사람을 만나는데 좀 많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해갖고 조금씩 조금씩 만나는 사람들도 관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이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비슷하게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 오늘 지금 참가 중인 명근님, 명근님이 셉니다. 참석.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간단하게 써둬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명근님 걸 들어가면 제가 명근님이랑 갔던 뭐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뭔가를 했다. 뭐 세부 운영진 모아서 운영하기 뭐 여기도 이제 명근님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옛날에 무슨 뭘 했구나. 뭐 이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마치 여기 리스트에서 백링크 활용하는 것처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한 발 더 나가서 제가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이거는 약간 옵시디안이랑은 상관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에어테이블입니다. 에어테이블인데 에어테이블 뭐 스프레드시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만난 사람을 이렇게 쭉 해놓고 연락 주기를 저장해 두면 마지막 연락을 한 시간에서 다음 연락해야 될 시간이 계산이 돼서 그거에 맞게 저한테 리마인더로 이메일이 와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제가 아는 분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 사업 얘기도 잘 없고 하던데 뭐 요즘 어떤 거 재밌게 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뭐 이 정도 이메일 받았을 때 되게 좋잖아요. 그게 저 사람이 나를 뭐 네트워크로 막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일지 몰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 한마디 꺼내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한번 상기해서 알려주고 하는 거 되게 좋잖아요. 근데 저렇게 해서 이제 연락을 사람들한테 간간히 하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관리를 막 이렇게 잘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약간 자동화 툴의 도움을 받는 거죠. 아직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트를 좀 이렇게 하게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아예 옵시디안의 노트 URI를 여기다 넣어서 제가 뭐 이렇게 쓴 게 있으면은 이제 이 사람한테 뭐 이메일을 보낼 때 이메일이나 뭐 카톡 같은 거 보낼 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던 거를 그 봐서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저렇게 연락해서 뭐 많이 씹혔어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뭐, 나중에서 이제 그냥
안 그러면은 정말 완전 우연에만 맞춰야 되고 사실 좋은 분도 알게 됐는데 연락을 제가 계속 못 해갖고 좋은 관계를 못 끌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뭐 되게 뭐 서로 도와줘가지고 뭐 사업에서 되게 잘 되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되게 아, 나 저 사람 참 괜찮은데 같이 막 이렇게 이 얘기하기 털기만 해도 되게 즐거운데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래갖고 좀 뭐 이런 식으로 CRM을 그러니까 CRM이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퍼스널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인 거죠. 네. 네. 유머. 유머 유머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유머는 아트의 최고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개인 CRM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략 어떤 건지 알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상향식으로 아이디어를 디벨롭해 가는 거 외에 우리가 하향식으로 하루를 계획하고 업무를 하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노트를 하고 그거를 조금씩 써 나가고 머릿속에 있는 계획을 노트로 하면서 정리하고 뭐 이런 하향식 그리고 업무 관리, GTD 이런 거 관련돼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옵시디안 하는 거. 네, 그런데도 벌써 90분이 됐습니다. 제가 빨리 이제 5분 만에 뒤에 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상향식 생각 발전시키기는 제텔카스텐입니다. 말 그대로. 제텔카스텐이고 저는 제텔카스텐이 그냥 글쓰기뿐만 아니고 생각을 디벨롭해 나가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컨 브레인 방에 엄청난 멤버분이 승민님이었던 것 같은데 제텔카스텐을 정말 요약을 잘해주셨어요. 제텔카스텐이라고 하는 그 How to Take Smart Notes라고 하는 거의 노트계 바이블 같은 책이 있는데 그 한국 번역판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아서 사람들이 좀 어렵다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기 제가 방금 공유 드렸 되게 사람들이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포착하기, 생각 정리하기, 발전시키기, 결과 만들기 이렇게 네 단계로 합니다. 근데 이 단계가 다 물려 있어서 스르륵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디자인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처음에 포착하기는 뭐 여기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하다가 오늘 같이 이렇게 뭔가를 뭐 하다가 우리가 언뜻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이메일 자기한테 스스로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쓰기도 하고요. 브레인토스라는 앱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음성으로 노트를 하면은 이게 이메일로도 갑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글 읽을 때는 인스타페이라고 하는 나중에 읽기 앱, 그 읽기 목록 앱인데 뭐 라이너 이런 것처럼 하이라이트 되고 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본 거를 뭐 쓰고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옵시디안 모바일은 안 씁니다. 한글이 씹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메일에다 많이 남겨놓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이메일로 제가 써놓은 게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유머를 하나 캡처해둔 건 있네요. 아, 이거 좋았어요. 아, 이걸 안 해놨구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리버풀의 클롭 이제 축구 감독인데 그 아저씨가 했던 말이거든요. 항상 도전에는 실패가 따른데 이런 내용 뭐 다 얘기하는데 뒤에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도 단지 실패를 각오하고 도전했을 뿐이다. 아, 맞아. 그냥 실패를 각오하고 우리가 하는 거구나. 근데 막상 우리가 할 때는 실패를 각오하고 하나? 실패를 각오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성공할 거라고 믿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나는 실패를 각오하고 하진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캡처를 합니다. 캡처가 결국에는 별거 아니고 인박스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노트로 가져온 거, 뭐 하이라이트 했던 것도 다 이렇게 인박스로 가져다 놓고, 그리고 생각 정리하는 거는 그거를 하나의, 이런 애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거를 전부 다 연구 노트, 그러니까 짤막한 지식 노트로 만들어 놓진 않아요.
사전 좀 설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우리가 시간이 오래 흘러도 이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되는 노트들을 후보들을 포착을 해요. 매일 그 순간순간. 그리고 그 중에서 하루가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정말 이거는 정말 보관을 해놔야 된다는 두세 개 정도. 루만 교수님이 하루 종일 해서 6개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두세 개, 평균적으로 두세 개 정도를 하나의 짧은 노트인데 남이 읽어도 알 수 있을 만큼 정리를 해둬요. 그럼 그런 노트들이 계속 쌓이겠죠. 근데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걔가 비슷한 맥락에 있는 애랑 연결을 해둡니다. 그리고 연결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트하는 방식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런 노트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노트하는 방식에 대한 인사이트나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인박스에 많이 쌓이겠죠. 그러면은 그 생각의 흐름, 그러니까 뭐 노트를 처음에는 이렇게 원자 형태로 해야 되는 거구나. 연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네. 연결은 뭐 어떻게 해야 되네? 이런 이제 쭉 생각의 흐름이 노트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그 큰 엄브렐라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이건 좀 너무 큰 비교긴 한데,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어떤 생각의 흐름을 대표할 수 있는 작은 노트를 만들어서 이런 이제 새싹 노트를 연결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게 줄기 노트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새싹들이 이렇게 촉촉촉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쭉 이렇게 연결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생각을 정리한 그 노트가 꼭 그 원래 맥락에만 맞지는 않겠죠. 다른 데 되게 연결되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원자 단위로 노트를 한다는 거는, 어, 프로토콜 디자인 한다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원저에서는 컨테이너라는 게 발명되면서 분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뭐 그런 점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비트라고 하는, 아날로그 시대에 비트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0, 1이라고 하는 두 가지 스테이트의 변화밖에 없었는데 그게 정말 많은 걸 가능하게 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어, 원자 단위로 노트를 쓰는 게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뻗쳐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노트도 만약 있다고 하면은 연결을 해두고요. 그렇게 연결된 애들을 가지고 제가 어느 분야에 글을 좀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아웃박스로 가서 아웃박스로 내가 이제 뭐 어떤 글을 쓸 수 있는지 뭐 아까 새싹 노트나 줄기 노트를 보면서 이제 글의 주제를 정해서 그 아웃박스 안에서 이제 새로운 노트를 만들어서 그 노트에 줄기 노트, 새싹 노트를 막 이렇게 관련 있는 걸 다 때려 넣어서 아웃라인을 잡아서 글을 쓰게 되는 게 결과 만들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줄기를 이렇게 모아갖고 옆에 친구한테 화분으로 만들어서 준다고 생각해서 화분 이모지를 쓰려고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이 정도밖에 말씀 못 드려요. 이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뒷부분이 되게 좀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옵시디안 101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